다음은 갑신정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리가 되는데요.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처럼 개화를 하자.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급진개화파는 아니다. 일본식으로 해서 하루빨리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고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개혁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급진개화파는 하루가 바쁜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위기감이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과감한 그러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온건개화파를 제거하고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급진개화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조 정강을 내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대의 예를 폐지하자, 조세제도를 개혁하자, 지조법을 실시하자, 그 다음 호조의 재정을 일원화하자, 호조가 재정을 총괄하도록 하자, 문벌을 폐지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 14개조 정강입니다. 그러나 갑신정변 때는 농민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과는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요. 일본과 청나라 간에는 텐진조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 이렇게 해서 또 일본은 우리에게 배상금을 또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이 격화되고 조선은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가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립국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가 동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모든 것이 세금으로 충당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또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탐과 놀이가 착취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농촌사회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가져갈 수 없게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보면은 1개월 전에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어서 쌀을 수출을 못할 때는 1개월 전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배상금을 요구하고 방공령을 내린 관리들을 처벌하라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지었는데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놓고 농민들에게 물세를 거두고 가전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무장봉기, 황토연, 황룡톤 전투, 그 다음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청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가 와서 막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까 살펴봤지만 텐진조약에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일본에게 통보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일본군도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동학 농민운동가들이 화약을 맺고 집강소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 군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는데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가들은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2차 봉기의 목적은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 나 우검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지도자들이 다 체포되어서 동학 농민운동이 이렇게 좌절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청이라는 것을 두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재정을 일원화한다. 조세를 급납화할 수 있다. 돈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 다음 신분제를 폐지한다. 조혼을 금지한다. 연자제도 금지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일본은 군국기무처도 폐지하고 박영효 내각을 구성해서 계속 일본식으로 이제 개혁을 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 14조를 반포하는데요. 홍범 14조는 지방 행정구역과 사법권의 독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국 간섭과 을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요.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간섭을 하게 되어서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조선은 역시 러시아가 강하구나 하고 이제 친러 경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은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는 식으로 드디어 조선에 대해서 이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됐는데 삼국 간섭으로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극단적인 그러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을 하게 되겠는데요. 김홍집 내각을 내세워서 태양력을 사용하자. 그 다음 단발령을 실시한다는 을미개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영효, 김홍집 이런 사람을 앞세웠다는 것은 일본이 자기들의 속내를 좀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다음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요. 여러 서양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자는 목적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요. 그래서 천민이었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민공동회가 꾸려져서 정부와 그 다음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독립협회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정치 제도인 입헌군주제를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까지 보고 준비를 해 나갔지만 고종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연호는 광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구본 신참,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는 참조만 하겠다. 바꿔 말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에서는 군제를 개편해서 강화시키고요.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신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날 창간을 했는데요. 창간 당시에는 화, 목, 토 이렇게 발행을 했었는데 좀 지나서 일간지가 됩니다. 매일 나오는. 1899년 12월 4일 날 폐간이 되고요. 독립신문은 한글로 된 신문이고 요약본으로 영어판을 붙였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날 창립을 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집권, 개혁정치, 통상수교 거부, 통상개국론의 대두, 강화도 조약의 체결,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을사늑약과 일본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